오늘모 사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종목 간 토너먼트 대결 치러볼 차례인데요. MBN골드 김도우 매니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동우입니다. 네, 수요일 시장. 네. 현재 지수는 보합을 나타내고 있지만 그래도 코스피 2100을 어느 정도 다져주는 분위기입니다. 자, 먼저 종목 토너먼트 해볼게요. 현대바이오가 오늘 홍기남님 추천주인데요. 대주주 CN팜의 연내 최장암 임상 계획 때문에 수혜주로 뽑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워로직스 오늘 김종구님이 추천해주신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업체죠. 또 2차 전지 부품까지도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두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우선적으로 현대바이오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현대바이오는 이제 최정암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게 시세가 지난번에 이렇게 많이 났었고 이 현대바이오는 뭐 최정암 관련해서 또 아직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죽는 그런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어쨌든 지금 시장의 중심은 최근 어제도 발표가 됐습니다만 한국 경제가 무려 이제 29개월 만에 경기 정점으로부터 2017년 5월부터 하강을 시작한 게 10월까지 하강을 하고 2019년이죠. 하강을 하고 29개월 그러니까 2년 반 만에 이제 상승 반전을 했습니다. 이런 경기 관련 선행 지표가 상승 반전을 한 것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은 지난 8월 달에 기술적인 코스피 지수의 저점이 나왔고 그 3개월 후에 경기 선행 지수가 돌아선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보통 이제 주가는 경기 지표에 6개월 앞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께 지난 8월, 9월에 이런 얘기를 했죠. 아마 내년 2월쯤이 되면 경기가 동행지수가 돌아섰다라는 뉴스를 여기저기서 여러분들 발견하실 수 있을 거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 선행지수가 이제 돌아섰고요. 따라서 지금 파동에서는 경기 관련주에 대한 어떤 관심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이 바이오주들은 개별 종목들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호재를 갖고 있는 경우에 이제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바이오 섹터 자체를 보면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셀트리온 메디톡스 또 헬릭스미스 이런 종목들 대부분 종목이 대상투를 지난 2018년 1월부터 4월까지 다 쳤습니다. 오늘 네이처셀 당시 2018년도에 소위 이 고점을 쳤던 3월 달에 고점을 쳤던 네이처셀이 지금 오늘 관련 소위 당시에 이제 대주주나 대표이사가 오늘 구속이 아니라 형이 거의 확정이 됩니다. 10년 이상을 받았는데요. 그럴 정도의 이제 모습을 보이는데 어쨌든 이 바이오는 여러분들이 꼭 경기 사이클상으로 중요한 것은 이 10년 사이클로 볼 때는 전반부는 경기 관련주예요. 예를 들면 IT나 소재나 산업재 이런 애들이 가고요. 후반부로 갔을 때, 그러니까 지금 경기 저점이 10년 주글랍 파동의 10년 저점이 2008년 이후에 나온 거라고 할 때 앞으로 4, 5년 후에나 볼 섹터가 이 바이오 섹터라는 것을 강하게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건 개별적으로만 보시기 바라고 뭐 빠진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보시고 큰 그림에서 볼 때는 오히려 경기 관련주 쪽에 저 포인트를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파워로직스를 두 종목의 승자로 드리는데 차트는 비슷해 보입니다만은 이 종목은 이제 뭐 2차 전지도 관련이 돼 있고 또 IT 소재나 이런 쪽도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경기 관련주 중에서 가장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섹터는 제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앞으로 10년 시기는 바로 구조조정의 시대다. 네. 거기에서는 IT와 지능화라는 키워드가 또 일면 혁신이라는 키워드가 시장을 지배하고 산업을 지배하고 경제를 지배하는 키워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관점에서 IT 쪽 섹터에 대한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 은 웬만한 종목들은 대부분 실적이 좀 괜찮은 종목들은 신고가가 간다 이렇게 보시고 파워로직스 종목 승자로 정해드리면 이건 신고가 갑니다. 네.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종목의 승자 파워로직스로 정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오하임님이 오늘 에이프로젠 KIC를 추천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모회사인 에이프로젠이 유니콘 11번째 기업이 됐다라는 소식이 오늘 이 장에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리고 전석봉님은 우리넷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양자 암호와 관련해서 수혜주로 대표적인 종목이에요. 몇 번씩 등장을 하기도 했었는데 또 바이오가 등장을 해서 네, 제한은 있습니다. 두 네. 종목의 승자는요. 뭐 일단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바이오는 섹터로 저는 접근을 해요. 상투친 섹터는 쳐다보지 않는다. 제가 이 구조조정 얘기를 여러 차례 하는데 계속 바이오주들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바이오주도 워낙 많기 때문에. 단기적인 연말 랠리를 기대하는 건 아닐까요? 네, 바이오에 대해서. 어쨌든 바이오주는 이미 대시세가 끝났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신규 상장을 한 종목들이라든지 또는 이제 과거 바이오 대시세 시절에 시세를 못 냈던 개별 종목들 별로는 호재가 남아있는 종목들 움직일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시장의 중심축을 보면서 우리는 매매를 해야 돼요. 경기가 저점을 치고 턴을 하게 되면 경기 관련주, 수출주 이런 쪽에서 중심축을 찾아야 되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주도 섹터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소외 sek터지만 그 안에 뭐 개별 호재가 있다면 오를 수 없는 것은 아니니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이 에이프로젠 KIC 뭐 오늘 이 보세요. 이 종목 지난번에 하한가 2번 맞고 점하한가도 맞은 적이 있는 이런 종목입니다. 반등을 하겠지만은 어쨌든 개별 종목이고 반등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쪽 섹터는 제가 별로 관심이 없는 섹터입니다. 왜냐하면 주식은 추세를 먹는 게임이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단기 매매를 한다면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추세를 노리는 그런 관점에서는 맞지 않죠. 이 종목은 보세요. 조금 전에 봤더니 에이프로젠 제약은 보세요. 추세적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잖아요. 하락하고 여기 바닥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바닥일지 여부는 몰라요. 그리고 그런 반면에 조금 전에 보셨던 우리넷이라는 종목은 단기적으로 오히려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지만은 추세 자체는 상승이라는 거죠. 그러면 상승 채널 하단에 들어와 있는 이 눌림목 저점에 살 것인지 하락 종목이 일시적으로 뉴스 나와가지고 기술적 반등이 들어왔는데 고점에 살 것인지를 결정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그래서 두 종목 승자는 우리넷으로 선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넷을 승자로 꼽아주셨습니다. 다음 대결입니다. 윤여민 팀장 오늘 네이버를 추천해 주셨거든요. 네이버가 지금 뭐 웹툰, 쇼핑, 파이낸셜 등 다양한 성장 동력을 탑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과격한 부장은 더구전자. 이 종목 얼마 전에 또 우리가 만나봤던 종목입니다. 3분기 실적이 대폭 개선되면서 제대로 회복기를 진입한 그런 모습인데요. 네이버와 더구전자 좀 강대강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네이버도 장기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이 삼성전자와 함께 우리 지수를 끌어줄 뭐 대표적인 그 진흥화 사회로 가고 진흥화 산업 사회에서 구조조정의 혁신적 산업의 중심축을 이루는 것이 IT인데 그 중에 한 종목이 이제 빅데이터와 관련된 그런 비즈니스를 또 하고요. 해서 이 종목도 뭐 삼성전자 못지않은 주도주의 역할을 하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상승할 종목입니다. 단 이제 네이버가 지난해 10만 원 하던 종목이 지금 100% 가까이 올랐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가긴 가는데 좀 천천히 갈 거예요. 그런 부분이고 기대 수익이 조금 약하기 때문에 두 종목의 승자는 이제 막 여기 보세요. 차트를 보시면 네이버는 저점에 많이 올랐죠. 더구는 이제 턴어라운드 된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종목 승자는 더구전자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구전자가 더 강력했네요. 두 종목의 승자 더구전자입니다. 다음 대결은요. 정원정 과장의 주성 엔지니어링을 오늘 추천해 주셨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리고 태양광 제조 장비를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염승환 차장, 이녹스 첨단 소재네요. 스마트폰 방열 시트의 단가 인하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이게 좀 과도했기 때문에 지금은 낙폭과대 메리트 구간이다라는 분석이에요. 두 종목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두 종목을 딱 보면 하나 주성 엔지니어링 장비 업체고요. 이녹스 첨단 소재는 소재 업체입니다. 근데 지금 장비 업체와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 봐야 되는 것은 반도체 쪽에 대한 투자는 이제 조금 주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내년도 3월 이후에 반도체 경기 회복될 거고 또 이게 우리 경기 사이클을 상승으로 돌리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번 사이클은 그 장비나 이제 반도체나 이제 OLED에 대한 투자는 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반도체 투자는 조금 생각보다 한 2년 전보다는 많이 좀 약한 상태로 예상이 돼서 이제 경기가 회복이 되면 이제 결국은 소재라는 것은
것은 제품 생산이 늘어남에 따라서 많이 쓰는 거라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녹스 첨단 소재 1차적으로 여기가 이제 턴어라운드 1차 파동이고요. 이제부터 이제 상승 두 번째 파동이 진행될 그런 두 번째 좋은 저점 자리에 왔기 때문에 두종목 승자는 이녹스 첨단 소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녹스 첨단 소재를 두 종목의 승자로 꼽아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4강에 진출하는 네 종목이 정해졌는데요. IT 쪽에서 먼저 파워로직스 올라갔고요. 우리넷 그리고 더구전자와 이녹스 첨단 소재까지 오늘 뭐 IT입니다. 4강으로 진출을 했는데 하나씩 대결을 펼쳐볼게요. 파워로직스와 우리넷이에요. 네, 일단 지금 우리넷은 좀 지금 그 양자 컴퓨터 관련이니까 네. 미래산업 쪽에서 꿈이 있는 종목인 것은 틀림없이 맞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5G가 아니라 6G를 준비해야 된다. 벌써요. 네, 네. 앞으로 7년 후 정도가 되는 2027년이나 2026년 정도면은 소위 6G가 이제 상용화될 것이다.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여기에 저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특히 5G라고 하는 것은 이름은 이렇게 했는데 이론적으로 그 5G가 소위 추구했던 그런 목표들을 지금 아직은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해도 그 5G와 4G의 어떤 그 기술적인 격차라든지 설비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생각보다 좀 저조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감나무를 보면은 소위 한 2년 정도 잘 달리다 보면은 3년째 되면 이상하게 감은 그 소위 뭐 여름철 정도에 봄철 지나서 이제 여름철 정도 되면 감에 이제 꽃이 피고 감이 많이 달립니다만은 이상하게 3년 정도째 되면 2년은 많이 달렸는데 3년째 달리게 많이 달렸는데 추석이 지나기 전이죠. 뭐 태풍 오고 이러면 감들이 다 빠져서 성과가 없죠. 그래서 많이 줄어들게 되는 것처럼 지금도 이제 그런 그 관점에서 사실은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이 5G보다는 아마 6G에 대한 투자가 좀 많이 늘어날 거고 그 정도 되면은 통신 그 시스템도 좀 많이 변하면서 지금 양자 통신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우리가 가시화되면서 상용화의 근처에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두 종의 꿈은 우리넷이 더 크고 길지만 이건 2027년을 보고 가야 되는 종목이고 파워로직스는 당장 이제 이번에 그 경기가 좋아지고 실적이 좋아지면은 IT 산업들의 종목들의 실적이 나아질 겁니다. 그리고 마치 바이오와 관련된 종목들이 과거 이제 2018년 정도 전후까지 15년부터 3년 동안 대세를 냈던 것처럼 그때는 이제 바이오라는 이름만 붙으면 막 신고가 가고 막 상한가 들어가고 그랬잖아요. 지금 앞으로 한 2년 정도는 IT에 있다는 그런 이유만으로 갈 수 있는데 거기에 실적까지 받쳐준다면 금상첨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두 종목의 승자는 그래도 이제 당장 또 실적이 좀 잘 나오는 파워로직스를 승자로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갈 종목을 우리가 그렇죠. 선택해봤습니다. 파워로직스가 승자였고요. 다음 대결입니다. 더구전자와 이녹스 첨단 소재예요. 어떤 게 이길까요? 네, 일단은 뭐 이 두 종목은 실적에서 게임이 되질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주식을 선택할 때는 이제 지금 당장 뭐 앞으로 6개월 안에 많이 갈 건지 아니면 1년 후에 많이 갈 건지 이걸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더구전자는 당장 6개월 그리고 1년 내에 많이 갈 거기 때문에 두 종목 승자는 뭐 실적 게임이 안 되기 때문에 두 종목의 승자는 밸류도 그렇습니다. 더구전자를 두 종목의 승자로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구전자가 당연히 또 이겼네요. 결승에 진출하는 오늘의 두 종목 파워로직스와 더구전자인데 어려운 대결이 될 것 같은데 뭐 먼저 갈 걸 정해야 될지 아니면 기대 수익률 측면을 봐야 될지 정해주시죠. 그렇죠. 이제 주식은 사이클을 그리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더니 파워로직스도 가긴 가는데 이 종목이 사이클을 이렇게 보면은 이 종목이 이미 한파동이 이렇게 크게 갔어요. 네. 한파동이 크게 갔고, 보시다시피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올라오면 한파동이 크게 갔거든요. 한 1년 반 올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도 왔어요. 근데 이제부터 여기 물려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천천히 간다 이거예요. 네,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신고가는 갈 거라고 봅니다. 단 더구전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식은 이 파워로직스의 더구전자와 차트를 파워로직스를 비교한다면 더구전자는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이 자리. 젊고 싱싱한 자리에 있는 거죠. 무릎에 있는 거고요. 얘는 무릎은 무릎이지만 무릎은 이제 지나서 허리께 근처에 있다고 되돌림 좀 왔다가 다시 가는데 어쨌든 한파동이 지난 그런 종목이라서 조금 이제부터는 신선도도 그렇고 이제 소로 따지면은 이제 슬슬 이제 늙어가려고 하는 그런 종목. 보세요. 이제 시작했잖아요. 네. 그죠? 네네. 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싱싱하고 앞으로 조금 더 멀리 본다라는 관점, 기대 수익도 그렇고요, 단기적인 탄력도 그렇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두 종목 승자를 더구전자로 해서 오늘의 우승 종목은 오늘의 두 종목 승자는 네. 더구전자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우승 종목이에요. 우승 네, 종목이죠. 더구전자. 네. 이 종목 연승인가요? 네, 일단 뭐 지금 신고가예요. 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IT주들 중에서 신고가 기록한 종목 몇 개 없어요. 네, 그 중에 한 종목이고, 네. 여러분들 MC넥스 같은 종목을 한번 지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지금 신고가를 최근에 갔지만, 카메라 모션 관련 종목이죠. 차트 잠깐 보고 가도록 해요. 더구전자 머릿속에 조금 넣어두신 다음에 터널, MC넥스는 여기잖아요. MC넥스로 따지면 더구전자 어느 자리냐면 여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갈 자리가 이렇게 한 1년 정도 남은 거예요. 근데 MC넥스는 보시면 이 파워로직스의 자리는 어딘가요? 여기잖아요. 네. 여기잖아요. 그죠? 조금 전에 보셨듯이 차트 지금 속도가 조금 그래서 그런데 이 자리잖아요. 파워로직스는 이 자리고 더구전자는 지금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넘어가서도 바로 안 가고 조금씩 오르다가 결국 나중에 보면 이렇게 멀리 가거든요. 네, 그것처럼 더구전자 진짜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까만 선 보이시죠? 네, 얘도 MC넥스 까만 선 넘어자는 여기거든요. 보시다시피 까만 선 보이시잖아요. 여기 네네. 이 자리에 더구전자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넘어섰다가 되돌림을 이렇게 깊게 들어오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깊게 들어왔는데 이 자리에 여기에 있는 종목이 조금 전에 보셨던 파워로직스가 이 자리잖아요. 맞죠? 네, 여기잖아요. 넘어갈 거거든요. 근데 파워로직스가 넘어가는 자리는 어디냐? 검은선 넘어가는 자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입니다. 여기. 그죠? 네, 그럼 가장 신선하고 앞으로도 멀리 갈 종목이 누구냐 그러면 깔끔하게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기술적으로. 그리고 지금 특히나 IT 쪽이 선도하면서 내년 2월, 3월 이후에 경기가 회복이 돼서 경기선행 지표가 턴했다라는 것이 이제 확정이 되고 있고 또 수급 상황으로 MSCI 그 지수 개편이 완료가 되면서 한국에 대한 외국인 매도가 멈춰 있는 상태죠.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국 증시에 대한 공매도 데이터들도 이제 그야말로 이 공매도 더 이상 안 늘어나고 공매도가 줄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그런 신호들도 데이터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1등줄 찾는 데 주목해야 되고 경기 관련주는 결국 IT니까 이 IT 관련 종목 중에서 최고로 실적 회복이 빠른 종목을 여러분들 관심 두고 접근한다면 앞으로 장세에 적어도 제가 판단할 땐 이번 저점이 확인되면서 이 두 번째 저점이죠. 확인되면서 앞으로 내년 5월 정도 전후까지는 경기도 회복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이고 견조한 그런 경기 관련주와 또 테마주들도 이제 지수가 오를 때 좋아요. 왜냐하면 365일 지수가 오르질 않거든요. 이틀 오르고 하루 쉬고 또 3일 오르고 이틀 쉬게 되면 쉬는 동안 또 테마주들 움직이겠죠. 그러면서 시장은 지금 중심 종목 중에서 섹터는 IT와 테마로 보는데 IT 쪽에서는 역시 이제 보통은 이제 이 실적이 턴어라운드에서 이렇게 싱싱한 종목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오늘 우승 종목 더구전자로 하고요. 이 종목 가격 전략은 8,000 또 이제 올라가지고 그런 없습니다. 8,200원 하단. 에서 매수하시면 됐고 목표가는 10,000원, 손절가는 7,500원입니다만은 이 종목 저희가 매일매일 한 종목 우승 종목을 이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목표가를 많이 드릴 수는 없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더 중기적으로 더 멀리 갈 수 있는 목표치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또 준비해 놓은 시간이 있죠. 11시 10분에 진행되는 매일 오늘 모사지 코너가 지나고 나면 10분 후에 김동호의 애프터라고 하는 게 카카오 TV를 통해서 공개 방송 형태로 진행이 되니까요. 그 시간에 오셔서 많이 오셨으면 좋겠고 IT도 지난 3개월 동안 대시세가 났던 애들 한 200%, 300% 올랐던 종목 안 갑니다.
폴더블 관련 종목도 그렇고요. 지금은 새로운 섹터, 새로운 종목 쪽에서 혁신주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여러 종목들이 지금 발굴되고 있습니다.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오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더구전자 여러분들 수익 많이 내시는 그런 종목이 되고, 제가 이 IT 섹터 중에 최근 새롭게 떠오르는 종목 중에서 가장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이 이 종목이다. 네네, 알겠습니다. 더구전자 일단 1차적으로 목표가 10,000원 정도 잡아주셨는데 더욱더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도 무료 방송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토너먼트로 오늘 우승 종목 더구전자 가려봤고요. 시장 좀 여쭤볼게요. 중요한 분수령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 네. 중간에 이제 1단계 합의가 코앞에 있습니다. 조금 아직까지도 경계심도 있고 또 그만큼 기대감도 있는 상황인데 이후엔 또 어떻게 달라질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지금 이 많은 분들이 이 주식을 볼 때 이벤트로 시황을 보려고 자꾸 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이 시황을 작성하는 입장에서 보면 뭐 언론이나 또는 뉴스나 웹이나 이런 것들 전부 이제 뉴스 기사 형태나 이런 형태로 가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시황을 읽을 때 뉴스 중심으로 읽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미중무역 협상이 지금까지 이제 휴전 내지는 정전으로 가게 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중국 쪽의 필요성도 있습니다만은 미국 쪽의 필요성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쪽의 경우에는 앞으로 10년간 이제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더 이상 산업 생산이 위축된다든지 이러면 중국도 실업률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그 실물 경제가 위축이 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어쨌든 불안 요인이 또 발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어렵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중국이 지금까지 이제 만약 중국이 과거처럼 강대강으로 해서 그냥 끝까지 가보겠다고 했으면 홍콩 문제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홍콩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진행되는 걸로 봐서는 홍콩 문제와 무역협상 문제를 분리해서 대응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일각에서 지금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 소위 다큐멘테이션이 진행이 되고 문서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도 알려진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쪽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은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최근 들어서 미국의 그 경제 지표 흐름을 잠깐 보면은 이 미국의 경제 지표는 지난달이죠. 그러니까 10월 언저리부터는 미국의 성장 지표라든지 산업 생산 지표, 이런 그 공급 사이드 쪽의 경제 지표는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공급 쪽 측면에서의 잘 안 좋다라고 하면 내년 1년 후에 치러질 미국의 대선에서 미국 경제 지표가 나쁜 상태로 대선을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산업 생산은 지금 미국의 실업 지표는 좋지만 이건 후행 지표고요. 결국 산업 생산에 좀 의존을 한다고 볼 때 미국이 이제 무역 전쟁을 확정하게 되면 결국 수출하는 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경기 지표 관리적 관점에서 볼 때도 지금쯤에서는 추가적으로 무역 전쟁을 확산하게 가지 않고 그냥 이 정도에서 멈추는 정도 최소. 그러면서 아마 정전협정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 것도 전쟁을 멈추자, 이것이지 우리 평화롭게 지내는 평화협정 맺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얘기하죠. 무슨 얘기합니까? 협상 테이블에 시야는 없다. 네. 협상을 닫는 시야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냥 진행하는 거는 휴전 내지는 정전 협정이고 언제든지 전쟁은 재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최종적인 어떤 무역 협정은 평화협정 정도 수준이 되니까 그건 앞으로도 먼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까지는 이런 형태의 정전협정이나 휴전협정 수준에서의 무역 전쟁이 멈추는 정도는 두 나라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번에는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1단계 무역협상에 대해서 뭐 그렇게 크게 보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선의 그 명분도 되죠. 왜냐하면 과거에 이제 미국 대통령을 보면은 전쟁 중인 대통령을 재선에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무역 전쟁도 전쟁이거든요. 아직 지금 이 1단계 합의를 했지만 전쟁 더 해야 될 수도 있고 마무리 지으려면 임기 4년 갖고는 부족해요. 저도 뽑아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사실 어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내년까지도 완전한 무역 협상의 타결은 없겠으나 여러 가지 재선과 관련 관점에서 소위 이 무역 협상의 흐름을 본다면 적어도 여기까지는 일단 휴전
휴전, 그리고 내년 말까지는 휴전, 뭐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의 큰 흐름, 줄기를 좀 파악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미중 간의 이야기가 일단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풀려가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면은 그 다음은 미국 간의 이야기가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지금 계속 미국 간에서는 난타전이 좀 벌어지고 있잖아요. 구두 난타전. 네, 네, 네. 근데 경협주는 다시 고개를 들고 있거든요. 네. 어떤 기대감이 있을까요? 네, 바로 그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 해결을 못했습니다. 해결했다고 자기는 이제 북한이 미사일도 안 쓰고 핵 실험도 안 하니까 나는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고 주장도 하지만 결국 그 북한과 관련된 협상도 사실은 나중에 평화협정까지 체결되는 데까지는 똑같습니다. 물론 한 6개월 정도 후행을 하는 경향은 있지만 해서 이제 중국과의 1단계 무역협상, 휴전협상이 일단 체결이 되는 것과 비슷하게 북한하고도 아마도 많은 정도까지 진도는 나가지 않겠지만은 중국과 진행했던 휴전협상처럼 그런 협상의 잠정적인 임시적이고 뭐 1단계 조치 정도까지는 서로 간에 합의가 되면서 가지 않겠나 싶고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그 베트남 때도 본인 입으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합의를 하려면 할 수도 있었다. 근데 안 했다. 또 본인이 한 얘기가 있죠. 협상장에서 나는 박차고 나가는 걸 주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또 나름대로의 어떤 포스를 보였는데 이번에는 이제 가장 당면한 문제는 중국과의 그 무역협상 문제가 1단계 조치가 휴전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 순서는 결국은 또 북한과의 문제이지 그렇죠. 않을까 생각되고요. 어쨌든 이 미중 무역협상의 어떤 휴전 상태는 북한과의 관계에도 그런 그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요즘에 바빠요. 네. 무역협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 한 2, 3주 전에 어느 정도 이미 한 달 정도 전에 정리가 좀 된 거거든요. 나머지는 실무자로 지금 진행하고 있으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북한 문제까지 지금 신경 쓸 정도의 겨를이 없습니다. 바빠요. 뭐 지금 물론 뭐 탄핵이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신경 쓰이는 일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인데.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여러분들 고려를 해서 북한 문제도 저는 그렇게 네거티브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정도가 되면 아마 실무 협상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재개되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걸 반영해서 지금 경협주들이 만약 지금 비관적이라면 그 북한이 미사일 쏘고 그런 타이밍에 급락해서 막 박살 났어야 되거든요.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안 빠지고 있거든요. 이것은 시장이 벌써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무역협상과 연장선상에서 북미 협상도 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결국은 지금 시장에서 아주 중심 인물이 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또 반응을 해야 될지 한번 지켜봤습니다. 자, 오늘 매니저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